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1.4% 상승, 나스닥 종합 1.38% 상승, S&P 500 1.37%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1.55% 상승.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을 만큼 파월의 비둘기적 언행으로 나스닥이 또 한 번 레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각 7시가 넘어가는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은 또다시 상승하고 있네요.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우리 나스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시 30분에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와야 주식이 오르는지, 배드 이즈 굿인지, 굿 이즈 굿인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탐욕의 시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 나왔고요. 기자회견 때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로 변신을 하더니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이후에 후폭풍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을 내년 초에 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파월 비둘기 아저씨가요. 하지만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네요. 익스트림 그리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공포지수가 71로 드디어 올라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비중 10% 매도하였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계획대로 갑니다. 똑같은 순간이 와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비중 5% 한번 매도하고 또 비중 5% 한번 매도하고 또 비중 10% 매도를 완료를 하여 토탈 아직도 비중 80%, 비중 80%를 롱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공포지수 매매법을 보면은 85가 되기 전까지도 비중의 50%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포지수 85가 엔간해서는 정말 안 와요. 90이 되면은 풀 매도, 현금 100%긴 한데 90은 본 적이 없고요. 85도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83까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롱을 50%는 계속 들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익절한 현금을 나중에 또 공포의 시기가 오면은 또 분할 매도하는 것이고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자산은 늘어나는 그러한 제가 완성시킨 매매법입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어왔고요. 토탈 손익 TQ를 약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 방법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푸덴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77 거의 다 왔네요. 0.75에서 0.70 사이로 푸덴크로션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공포지수 또한 익스트림 그리드가 올 것 같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점선 보이시나요?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가 나스닥의 역대 최고점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물론 21년 11월에 최고점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이 주는 급락하였지 않습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최고점이란 말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손을 그었지 않습니까? 장중에는 넘길 수 있으나 이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만 안 넘기면은 롱을 홀딩하라. 환율과 나스닥 지수 추종 ETF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사람은 줄까지 거가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는 사람은 더 시저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줄도 무려 2개나 긋고 분석하는 것도 다 맞지 않습니까? 이래도 제가 인간지표입니까? 어쨌든 환율은 내려가는 김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그리드를 찍을 것이고 나스닥은 더 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는다고 하면 나스닥은 약간의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림 그리드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필요합니다. WTI 국제유가 별 이상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좀 볼린저 밴드를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자고 일어나서 테슬라를 살려고 했으나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올랐더라고요. 살짝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계속 분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Q 지금 일봉을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떠 있어요. 제가 모르겠죠? 볼린저 밴드에 닿지도 않는 일봉이 발생 시, 오늘 발생 시 잠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갈 길을 간다. 그 다시 갈 길은 일단은 상방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오늘은 또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롱을 다 익절해버려야 되냐? 이건 또 아니죠, 당연히. 공포지수가 75가 넘어가면은 익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힘들게 참아왔는데
오늘 하루를 또 못 버티고 롱을 올매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내리고 있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조정이 만약에 오늘부터 와서 크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목숨처럼 가져가야 됩니다. 이 습관은. 한방 매도, 한방 매수는 타이밍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신도 못 맞춥니다. 파월도 못 맞추고요. 그런데 일개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들이 몰빵 매수, 몰빵 매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슬 차트 똑같죠? 굉장히 또 높은 상태로 오늘 일봉이 시작하는 자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은 자리 다시 터치하고 갈 길을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주 황제 복귀했구나. 너를 평민으로 강등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불주 황제 넘어가겠습니다. 불주는 차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속스 S와 SQ, 숏의 일봉 보조지표 보면은 굉장히 또 일반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점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지도 않고 시작하는 자리, 잠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갈 길을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키움 스매스 상을 보면은 TMF, 요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키움 전사님들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올라오네요. 테슬라와 TQ, 엔비디아, 유프로, TLT 드디어 롱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서야 2% 3% 먹어보겠다고 이제서야 또 TQ를 불타기 시작하네요. 뭐 좋죠. 사실은 뭐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뭘 사겠습니까? TQ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은 다시 공포지수가 72로 복귀하였고요.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반등을 보이면서 21선을 지지하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어쩌면 마지막 볼린저 밑에 상단을 찍는 마지막 슈퍼랠리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금리 인상도 끝났고 비트코인도 개미들 다 털었고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비트코인을 거의 다 익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냥 일부 남겨둔 물량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오늘 좀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도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더리움도 이제 와서 사기는 좀 그렇죠. 거의 다 매도했고 일부 남은 물량만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지코인은 제대로 된 피크는 못 찍었다고 봅니다. RSI 80밖에 못 찍었잖아요. RSI 85는 찍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코인인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아닙니까? 아직 도지코인은 저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워렌 버핏.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무 고집스럽게 추세를 이탈한 종목을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식은 어쨌든 인기 투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가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너무 인기 없는 종목을 끝까지 물타면서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집이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저는 홀딩을 할 것이며 조정을 쳐맞고 다음 익스트림 그리드를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